Hola, ¿cómo están? Soy Cristian Burgos de México. 아 멋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예. 금방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올라. Hola, 저 멕시코에선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입니다. 간단한 인사. 사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도 되게 인연이 되게 많은 그렇죠. 곳이고. 많죠. 네. 네. 많이 얼마 전에도 붙기도 좀, 했었죠. 얼마 전에도 막 붙었었는데. 맞아요. 네. 그때 멕시코 축구 잘 못하던데. 못해요 요즘. 그것도 얘기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이기진 못했잖아요. 저희가 2대2 무승부였죠. 무승부였어요. 예. 네, 멕시코 무승부였지만. 원래 되게 축구를 잘하던 팀이었는데. 네, 우리가 사실 멕시코한테 많이 울었었죠. 이전에도 아. 월드컵 때마다 아.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었잖아요. 패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크리스탄이 어떤 또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네, 자료를 한번 모아본 게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저 때는 좀 분칠을 많이 하셨군요. 아니 근데 뒤에 진짜 마술이죠. 예. 화면에서 저도 그거 여러 번 봤었는데요. 네. 비정상회담이라던가 거기서는 좀 작아 보이셨는데 아. 실제 보니까 몸이 장난 아니에요. 아유, 요즘은 좀 운동하고 있긴 한데. 운동하셔서 더 많이 걸신 못했습니다. 아. 예. 예,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빵이 장난이 아닙니다. 멕시코 빵. 그때 미정상회담 하고 있었을 때였고 복면가왕에 나왔을 때랑 예. 거기 뭐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아니 제가 많이 복면가왕에 참여했습니다. 나오셨다고 하면은 노래를 노래를 했죠. 옛날 노래를 했었어요. 그때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박 의원님이 완전 좋아하는 노래. 네. 조덕배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요? 근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기를 어떻게 그 옛날 저 노래. 옛날에 멕시코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한국 아저씨들. 부장님들이 회를 먹으면서 고스톱 예. 치면서 박 의원님 맨날 술 먹으면 약간, 맨날 노래 똑같은 거 틀어놔요. 맨날. 똑같이 부장님들도 목도리 하고 그러니까.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똑같이. 맨날 그러는데 그냥 다들 괴로워하거든요. 맨날 막 이문세 틀어놓고 막. 야, 왜 사적인 얘기를 방송에서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오신 거예요? 언제 정도 오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산 지 12년째예요. 좀 오래됐어요. 저는 2014년 12월에 왔었는데 네. 그때 그 전에 전 멕시코에서 한국 그 콘텐츠, 한국 예능 같은 거 그냥 우연히 보게 됐었는데 그때 사실 세바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세바퀴죠.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은 그때 멕시코에서 자막 없이 그냥 보게 됐었는데 유튜브 같은 데서 한글 읽는 법, 쓰는 법 정도는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하고 독학으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었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그냥 여행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어느덧 12년. 아니, 해금을 연주하세요? 네. 해금은 한국에 와서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 멕시코 있었을 때 한국 문화원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해금 공연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네. 공연 봤더니 너무 예쁜 거 소리가 막 너무 예쁘니까 배우고 싶다. 근데 멕시코에서 실제로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가서 배워야겠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맞아, 해금 저희가 잘 몰라요. 국악 이제 가르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서울대 다니고 있었던 학생한테 제가 과외를 받아서 그때 이제 배우게 됐었는데 그냥 간단한 뭐 아리랑이나 그런 간단한 멜로디를 배웠었어요. 겁이 별로 없으시나 봐요. 도전적이고 막 모험을 즐기고. 아니,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러신 거 왜냐면 언어도 약간 그런 식이에요. 언어도 좀 실수 많이 해야 많이 부딪혀야, 맞아요. 많이 민망해야 맞아요. 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게 저의 인생의 철학 그거거든요. 그냥 실수를 해라. 멋있다. 그래야 느니까. 당연히 축구도 좋아하시죠? 멕시코 좋아하죠. 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멕시코 사람들은 거의 축구는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 분위기가 진짜. 그냥 최고의 선물은 멕시코 사람한테 자기 좋아하는 팀의 셔츠. 그거 주면 그냥. 만약에 연인이 있어요. 네. 팀이 달라요? 그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어, 여자분이. 네.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 뭐 클럽 아메리카 팬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도 와달라하라 팬. 예를 들면 그러면 슬쩍 그 유니폼 하나 주면 바로 본인 거를 본인이 좋아하는 아니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너무 좋아. 싹 주면 바로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오빠 이게 나오는 거야. 이러면 안 하는 거야. 오빠 고마워. 오빠 성대모사 좀 이상해. 멕시코에서 오빠라고 안 해요.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의 축구 얘기가 진짜 대단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자국 리그 이런 게 폭발적인 거예요?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 리그. 멕시코 국내 리그. 국내 리그 지금 이게 미친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도 유럽 리그나 이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요. 멕시코 사람들은 자기 리그를 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 팀은 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유럽 리그를 좋아한다 그러면 왜 그래?
이상한 거야. 우리 멕시코 그러니까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유럽 리그는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뭔가 재밌어요 볼 때는. 근데 멕시코 리그는 봤을 때 그냥 열정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쓰고 막 쓰고 막 싸울 것 같고 약간 좀 더 드라마 같은 존재고 유럽은 조금 더 실력 때문에 보는 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는 약간 네. 막 진짜 내가 막 들어가서 뭐 싸우고 이런 느낌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약간 WWF 같은 거구나. 옛날 그죠? 약간 쇼 같은 느낌. 경기에다가 싸움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거. 유난히 멕시코가 조금 그런 게 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축구 굉장히 잘했었잖아요. 멕시코가 했었죠. 지금보다 훨씬 잘했는데 네. 그때도 유럽 잘 안 나가고 그리고 이제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멕시코가 루차도르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러니까 뭐 WWE라던가 뭐 이런 거보다도 루차도르 자국 거를 더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멕시코가. 크리스찬 나오면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저 혹시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마스코트 있죠? 여기서 저희- 도대체 멕시코를 뜻하는 게 뭐예요? 그 가운데 제기요. 자유. 자유. 저 자유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자부, 자부? 멕시코 뭐 문명어인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발음은 잘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멕시코 분 아니세요? 역시 문명어를 학교에서 안 배워가지고. 저거 메이플이네. 네, 거기는 왼쪽. 캐나다는 맨 네. 왼쪽. 또 독수리는 독수리는 이제 저 대머리 독수리. 아메리카. 그리고 좀 가운데는 제기요. 제규어가 실제로 그러면 많아요? 거기는 이제 마야 멕시코에? 문명이나 아스텍 문명에 상징하는 동물 중에 하나는 제규어예요. 그래서 아스텍. 뭐 피라미드나 이런 데 방문하면 거의 제규어 무조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네. 좀 썼구나. 이번에 우리 한국이 말이죠.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를 다 멕시코에서 하게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현장 우리 궁금해요. 왜냐면 가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은 분들어 이번에는 하도 고지되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도시에 대한 거나 이런 거 물어볼 텐데 먼저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멕시코 가실 거잖아요. 한국에서. 네. 약간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것도 영화나 있는데. 뉴스 뭐 시카리오. 진짜. 암살자의 도시. 진짜 제가 한국에 와서 멕시코라는 나라 괜찮다라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 영화들 때문에 계속 죄를 지서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예, 트 황사님께서 또 계속 그러잖아요. 예. 계속 끝나지 않은 일들인데 이건 뭐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들이에요. 예. 미국 관점으로 그래 있어. 그렇죠. 미국의 관점으로 다른 데를 그렇죠. 미국의 시각에서 미국의 각도에서 보이는 멕시코, 중동이나 뭐 그런 맞아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표현하는 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재밌어요. 그 영화들을 보면 네. 재밌는데 그게 영화다라는 인식을 좀 꼭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멕시코 사람도 실제로 거기 멕시코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이번에 더 많이 늘었었어요. 거기 멕시코의 북쪽에 가면 그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서 우리 세 번째 경기 하는데. 네, 맞아요. 거기에서는 한국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 가족들이 그냥 거의 몬테레이에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예. 베스케리아인데 베스코리아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름 잘 자체가 살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아니, 저는 월드컵을 2006년 독일 때부터 다 갔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 중간에 뭐 남아공도 있었고 브라질도 있었고 있었는 러시아도 있었고 그럼 갈 때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아? 근데 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특히 이제 예, 월드컵 때는 특히나 더 이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아요. 도시 과달라하라하고 몬텔레이. 저희가 과달라하라에서 2경기, 몬텔레이에서 1경기인데 한 경기. 특히 과달라하라가 굉장히 고지대다. 대박이다. 대략 혹시 1500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과달라하라 주는 못 가봤어요. 그래요? 예. 어디 예. 사셨어요? 멕시코 저 멕시코 네. 시티에 계속 태어나고 살았었는데 아. 과달라하라 멕시코 시티에서 한 6시간. 몬테레이 이미지도 하나 있죠. 세 번째 경기. 우리가 남아공을 예쁘다. 할 텐데 여기는 고온다스파다라고. 아까 근데 여기가 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공장에. 맞아요. 여기도 혹시 가보셨어요? 여기는? 몬테레는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온다스 이렇게 그냥 자꾸 기록만 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 한 6월 정도의 날씨가 어때요? 어떻다고 느끼는데 한국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많이 더워요. 거기 멕시코 북쪽은 많이 더울 땐 많이 덥고 많이 추울 때는 많이 추운 좀 극단적인 날씨를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 월드컵 때 예, 아마 그때가 중요하죠. 아마 많이. 어마어마하게 한국보다 더 더워요? 체감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드라이한 더움이에요. 아. 한국은 좀 습한데 습하지. 거기는 그냥 그림자 그늘만 잦으면 괜찮아요. 어떤 더위인지 알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멕시코에 대한 나라의 개요를 얘기해봤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팀 얘기, 축구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네. 자, 그래서 멕시코 저희가 이제 기본 개요도 준비를 한데 띄워주시고 부모지
멕시코는 사실 월드컵의 역사와 함께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멕시코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만 무려 17회. 예, 그러니까 뭐 북중미에서는 당연코 독보적인데다가 어지간한 국가들하고 비교하더라도 멕시코만큼 본선에 많이 간 국가도 없고요. 그리고 물론 지난 월드컵에서 깨지긴 했지만은 최소 16강은 가는 팀이었죠. 근데 항상. 지난번에 조별리그에서 바로 처음이죠. 바로 예. 달라졌죠. 11번 연속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예, 그러기도 했었는데 말도 안 되네. 거기다가 이제 뭐 1970년과 1986년 자국에서 얼마나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8강. 그때만 딱 8강 갔고 나머지는 다 16강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또 저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최고의 성적이었던 그 투 월드컵은 음. 멕시코의 호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호스트인데 그래도 좀 정성적이 아.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있겠죠. 네. 아니 멕시코 분들 팬들에게 월드컵은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이벤트예요? 이벤트 러시아 월드컵까지 얘기해도 그냥 나라가 멈췄어요. 아. 멕시코 경기한다고 그러면 멈춰버릴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 거의 별로 없고 모든 식당들은 모든 바들은 거기서 무조건 TV에서 멕시코 경기를 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러시아 월드컵 때까지예요? 카타르 때는? 그 이후에는 약간 네. 멕시코의 성적이 그 국내 리그도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해서 때문인 거예요. 예. 확실히 조금 멕시코가 이렇게 좀 다운이 있구나. 프렌리 마치에도 결과는 항상 안 좋고 아. 그리고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가장 약간 불만으로 삼고 있는 거는 페데레이션 멕시코의 축구 협회. 페데레이션 협회가 좀 지원을 많이 안 해줘요. 아니 그럴까요? 협회에 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새로운 탤런트들 새로운 재능들. 재능 있는 사람들 보통 거기서 더 모집하고 더 돈도 주고 써주고 도와주고 뭐 장소를 좀 마련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육성하고 페데레이션 지원하고.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성적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선수들은 뭐 자기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올림픽도 마찬가지라 이게 약간 멕시코에서 스포츠 쪽에서는 멕시코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신경 안 써주고 있냐라는 그러네.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확실히 그러니까 아. 최근 들어서 멕시코가 세대 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긴 하고요. 그 예전에 뭐 유럽의 선수들이 잘 안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긴 했어요. 대표팀은.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를 찾기가 좀 힘들죠. 맞아. 실제. 거의 없어요. 아기레 감독 뭐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아기레 네. 감독이 있잖아요. 아기레 감독도 멕시코 팬들이 약간 좀 불만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불만보다는 계속 나왔잖아요. 월드컵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월드컵 많이 했지. 많이 네.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은 오케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도 새로운 아, 아이디어 있는 좀 프레시한 아이디어 있는 네. 사람 좀 전략이 좀 새롭게 해볼 만한 사람으로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아기레 볼까요? 아기레 감독이 멕시코에서만 3번. 멕시코에서만 3번이네. 네, 멕시코 대표팀만 3번. 아까 그거구나. 네, 아 맞아요. 오케이 뭐 아이 능력 있고 유명한 거 아닌데 야 좀 다른 사람한테 좀 기회를 좀 주고 좀 프레시한 사람 좀. 또 이러요. 나이도 67세잖아요. 예. 67세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멕시코가 어쨌건 지도자에서도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아, 있다는 걸 그러네. 보여주는 맞아, 거죠. 맞아. 아 그러니까 멕시코는 또 이런 거고 우리 어떻게 하면 저희 멕시코 이러면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이렇게 생각나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번 그래요? 역대 네, 우고 산체스부터 네. 시작해서 오고 차베스, 예. 오고 산체스, 오고 찬. 산체스 네. 그다음에 마르케스 블랑코는 네, 왜 이렇게 바테모. 그렇게 볼을 사이다 놓고 깡총어줘 뜁니까? 블랑코는 저 한국 사람들의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긴 줄 아, 몰랐어요. 그치, 엄청 트라우마. 한국에 오고 나서 야 블랑코는 제가 이걸 그때 했다고. 대학생 때거든요. 보다 그거 근데 다 따라했어요. 그다음에 저 4위 모르게티는 헤딩 진짜 잘했던. 모르게티랑 그렇죠. 네. 마르케스도 헤딩 잘. 난 크라우드 수아레스는 뭐 워낙 유명한 또 센터백이었고 치차리토. 아, 국내 우리 팬들한테 굉장히 네, 친숙하죠. 치선박 우리 예. 깜포스도 깜포스 유명한 골키퍼. 패션. 멋이 에. 패션이 맞아. 골 넣는 골키퍼였고. 최근으로 좀 넘어오면서 물어볼게요. 멕시코 우리가 얘기할 때 북중미의 압도적인 최강팀이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최강 이랬는데 우리는 요즘 그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일본도 네.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그렇죠. 멕시코는 여전히 그 말이 유효합니까? 우리 최강팀. 멕시코 아니요 더 이상 그러진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컨페데레이션 그 이제 많이 이긴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에서 많은 재능들을 이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멕시코라고 하면 미국이랑 캐나다는 오야 멕시코 세다 이랬는데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특이한 게 멕시코가 북중미 관련된 그런 대회들에서는 계속 우승하고 그러고 있는데 평가전은 결과들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안 좋아요. 대한민국한테도 2대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 평가전에서 최근 3연패인가 계속 당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북중미 아닌 다른 글쎄 국가들. 우리 특히 치는 경기들 보면 멕시코는 정말 처음에는 잘하다가 갑자기 막 우리 골 하나 넣었다, 뭐 두 개 넣었다, 갑자기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 넣었으니까 지금 뭐 슈다 되지 않아? 그러다가 역전 치고 어떻게 됐지? 이렇게 약간 그게 쓴맛 남겨준 경기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는 골을 넣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팬으로서 너무 슬프다. 너무 실망했다.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지금 멕시코의 성적을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아마 안 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적됐구나. 그럼 저희가 이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조편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편성. 자, 이게 나왔습니다. 마이 갓. 처음에 딱 조편성 했을 때 난 크리스티안은 느낌이 더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니까 나의 조국인 멕시코와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요 감정도 있을 거고 또 하나 그냥 객관적으로 축구 팬이 보기에 이 정도 조는 어떻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조편성 나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멕시코 나오다가 그 다음 총이가 사우스 코리아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와, 저는 원래 같이 붙은 줄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죽음의 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꼴초다도 생각하진 않아요. 아기레 감독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특히 사우스아프리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대들이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많이 표는 네네. 1승의 재물 이런 얘기 우리는 한단 말이야. 이 팀 무조건 잡아야 돼. 우리 생각하는 게 솔직히 어딥니까? 이 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길 수밖에 없어. 사우스아프리카. 남아공 생각한다. 남아공.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한국 계속 마지막 경기만 봐도 팽팽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거기서 한국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팀은 거기 이제 마지막 그 네 팀이 있잖아요. 거기 유럽에서 올라올 팀. 거기서 이제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첫 번째 상대예요. 맞아요. 자, 좋습니다. 조편성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죽음의 조도 아니고 꿀조도 아니다. 이건 진짜 붙어봐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와서 감독과 선수들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뭐 감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그냥 이거는 전술적으로 이 아기레 감독의 축구를 멕시코에서는 어떤 축구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스피드, 뭐 아니면 뭐 체력, 뭐 이런 표현을 쓸 거 아니에요? 어떤 축구? adaptability. 적응력. 적응력. 그러니까 적응력. 그렇죠. 그럼 뭐 상대 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전술도 바뀌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감독들이 있어. 한 아이디어, 한 전략이 결론해버리는 감독들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반면에 그 아기레 감독은 거기 이제 가면서 확 바뀌어버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처도 잘하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런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기레 감독이 워낙 다양한 팀들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선 강팀 맡으면서 공격적인 축구도 해봤고 또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완전히 대놓고 선수비 후역습 롱볼 축구도 해봤고. 그러네. 표현이 딱 좋았네. 그 경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아기레 감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4-3-3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있죠. 하지만 마요르카 때는 이강인하고 무리키 2명만 세워놓고 파이브백 롱볼 축구 했었잖아요. 자, 선수들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희가 한번 이렇게 있는데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뭐 우리가 모아볼 선수들 모은가요? 아니면 주요한 선수들 좀 빠졌다 이런 선수들이 에드슨 알바레스가 센터백으로 내려가 있긴 하네요. 일단 4-3-3이나 이제 4-2-3-1 포메이션을 가장 많이 쓰긴 하고요. 이제 뭐 좌우 측면에는 굉장히 조금 기술적인 선수들을 많이 세우고 이제 톱에 라울 히메네스건 산티아고 히메네스건 둘 다 이제 상당히 높이도 좋고 버티는 힘도 좋은 그건 약간 조금 타겟형 공격수를 세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미드필더를 상당히 짜임새 있게 놓죠. 특히 이제 에드손 알바레스가 그 골드컵에서는 거의 모든 수치들이 다 1위를 할 정도로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지금 페드레 반치에 있는 그리고 이제 포백 같은 경우도 사실 포백은 그래도 변화를 많이
많이 안 가져가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하긴 합니다. 선수의 지금 전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축구는 한국 대표팀은 역대 선수의 소속팀의 레벨로 놓고 보면 역대 최고다. 왜냐면 유럽파들이 골키퍼 빼놓고는 뭐 전 포지션을 다 할 정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멕시코는 어때요? 지금 선수들의 어떤 지금 일단 보니까 로자노가 빠진 것 같은데. 네. 로사노. 그쵸. 네, 로사노는 없는데 중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강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자신 없어요. 네, 자신 없어요. 그거 있구나. 네. 그런 얘기들이 찾아보니 좀 있더라고요. 네. 아 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 누굽니까? 이번 월드컵 기준으로 최고지. 아무래도 히메네스. 예. 어떤 히메네스야? 라울? 네, 라울이겠죠. 라울 히메네스. 자, 라울 저희가 준비된 거 혹시 있습니까? 아 여기 예. 우리 머리 위에. 그렇죠. 플럼 왼쪽. 아. 라울 히메네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국내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잠시만요. 왜냐면 천천히 찾아도 돼요. 멕시코 길베르토 모라라고 하는데 이번엔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면 모라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만약에 멕시코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면 이번엔 그 스타로 뽑히지 않을까 싶기도. 공격적 선수예요? 네. 어허. 아니 라울 히메네스는 왜 이렇게 기대가 뭐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른 선수보다 가장 뭐랄까 전체적인 컨디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완성도가 있어요. 아 그쵸. 네. 사실 예전 머리 크게 다치기 전 그때 그게 진짜 날아다닐 때인데. 그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상급이었죠. 진짜 좋았는데. 근데 여전히 사실 근데 뭐 좋은 선수긴 하죠. 그 AC 밀란의 산티아고 히메네스에 대해서는 어때요? 근데 산티아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게 없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좀 어렵잖아. 지금 소속팀에서. 밀란에서 무득점이죠. 8경기 그러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산티아고 히메네스보다는 어쨌든 라울 히메네스. 라울 히메네스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덜 알려졌어 이렇게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엔 덜 알려졌는데 야 이 선수 솔직히 좀 사고 칠 가능성이 있어. 근데 뭐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힐베르토 모라. 그 선수 모라로 얘기하는 거야. 그쵸. 1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17살이요? 17살이에요. 네. 17살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분은 진출되게 멕시코의 희망으로 지금. 이 선수예요? 네. 뭐라. 굉장히 어려 보이죠. 진짜 어려워요. 아니 근데 예요. 그러네. 평가가 막 초신성 막 17 비범함 창의성 이미 소개도 됐었네. 네, 그럼 키도 168밖에 되지 않는. 아직 더 커야 되는. 와 덜이 많아요 이 친구는. 네. 약간 되게 약간 천재 느낌의 일단 모양 생긴 것만 놓고 봐서는 실제로 대표팀도 지금 아니요. 지금까지는 뛰고 있지는 뛰지는 않고 않은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되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봐야 돼. 근데 뛴 경기가 5경기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국대로? 아기대 감독이 왜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평가전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뭐 약간 그 A매치 기간이 아닐 때도 우리는 그때는 자국 선수들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있었어? 예, 그때 있었던 거예요. 잘하는 17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 선수는 지금 그런 선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팀 선수 중에 경기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그 팬들에게 그 나라 팬들에게 좀 이렇게 욕을 좀 많이 먹는 선수가 있어요. 무조건 골키퍼죠. 지금 골키퍼 주전이 아까 누구였죠? 골키퍼 이제 더 이상 오초아가 아니고 아까 말라곤. 말라곤인데 근데 그거는 누구든 그냥 골키퍼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그냥 욕을 먹어요. 그러면 월드컵 끝나고 모라는 이제 친성이고 이 선수는 아마 유럽 빅클럽에서도 아마 관심 가져줄 만해 이런 선수가 있나요? 케빈 알바레스. 케빈 알바레스. 케빈 알바레스 지금 아메리카에서 네, 클럽 아메리카. 케빈 알바레스 괜찮아요? 예. 뛰고 있는데 괜찮아요. 잘해요. 미국에서는 오베드 바르가스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 리그스컵 우승을 이끌었고 그때 이제 인터 마이애미 메시 팀 상대로 골도 넣고 했어가지고. 예. 제 느낌은 개인적인 견해인데 케빈이 케빈 알바레스 조금 유심히 봐야 될. 로사노는 로사노. 여전히 멕시코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중요해요. 로사노는 로사노는 에메레트일 때도 잘하더라. 근데 로사노 지금 샌디에고랑 관계 안 좋아가지고 방출당했잖아요. 방출당했어? 예. 쌤통이다. 그러면 로사노는 현재는 무적인 거야? 예, 현재 무적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예측하고 끝냅시다. 예측. 멕시코와 대한민국 오케이. 두 번째로 붙잖아요. 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냥 진짜 이거 그냥 쓰세요, 크리스찬.
괜찮으시겠어요? 괜찮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멕시코. 멕시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멕시코가 대한민국에서 하면 일단 이긴다. 네. 좋습니다. 전 그렇게 우리도 가장 힘든 상대가 멕시코라고 생각하고 있긴 그 하니까요. 네이버에 제 이름 치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뜨는 게 박문성. 멕시코에게 우리 절대 못 이긴다. 이게 다 뜨있어요.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완전 압도적이다. 그리고 막 5대0 이게 아니라 알았어요. 괜찮아요. 알았어요. 이기는 거 이기는 이번에 유럽에서 올라오는 팀이 덴마크라고 할게요. 네네. 자, 그러면 멕시코, 대한민국, 남아공, 멕시코에 덴마크예요. 조별리그 순위 써주십시오. 오케이. 1, 2, 3. 그러면 4위는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 3위는 와일드카드니까 다른 조를 봐야 되는 거고 네. 1, 2위는 32강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남아공, 수아프리카.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야, 진짜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게 재밌어요.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진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요. 멕시코 1등, 대한민국 2등, 덴마크 3등, 남아공 꼴등. 그렇죠. 자, 그러면 남아공 탈락. 탈락. 멕시코, 대한민국 32강 진출. 덴마크는 와일드카드로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일단은 멕시코 그래도 호스트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래도 조금 어드밴티지가 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초 리더로 일단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고. 그러면 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대한민국과 덴마크가 이렇게 2, 3위 우리가 덴마크보다 위에 쓴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유럽 나라들을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한국이 이 나라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정리되고 좀 더 그러니까 organize, 영어로 organize 정리됐다. 그리고 조직력. discipline 규율. 그거 있는 팀이라서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납득이 된다. 이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덴마크는 남아공 솔직히 그렇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아공은? 남아공. 멕시코의 최종 성적 기대하는 거. 우리가 호스트니까 옛날처럼 호스트일 때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같이 써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멕시코의 최종 성적, 대한민국의 최종 성적. 대한민국의 최종 성적. 네. 한국 이기면 누구랑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 2위면은 네. A조, B조 2위. B조 2위. 예. 비전 누구 있지? 거기에 캐나다 있고, 캐나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있나? 할만한데? 아니요 스위스가 스위스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 승자. 이탈리아 예, 플레이오프 그쪽, 올라온다. 예. 맞다. 좋아요. 거긴 안 써도 돼요. 밑에는 안 써도 돼. 오케이. 자, 보여주시죠. 이렇게. 자, 멕시코 최종 성적 8강, 대한민국 16강 쓰였습니다. 자, 멕시코는 왜 8강입니까? 이번에 그래도 하나 더 올라가죠, 4강까지. 그동안 최고 성적이 8강이었는데. 멕시코 지금 자신감이 너무 없어. 듣고 보니까 근데 멕시코가 약간 족밥이야. 어쨌건 이 얘기인 즉슨 16강에서 최소 잉글랜드는 우리가 꺾는다. 이 얘기는 그렇죠. 16강에서 잉글랜드 꺾는다. 그게 뭐 이제 땅이 높아서 뭐 약을 안 먹어서 뭐 그런 수도 있는데 근데 멕시코는 이번에는 그렇게 희망스럽지 않아서 이게 듣고 보니까 약간 고민이 있네. 네, 있죠. 협회도 그렇고. 되게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8강도 마음 같으면 16강도 쓰고 싶긴 한데 이게 호스트니까 오케이. 호스트니까 그래도 저 어떤 특별한 기운을 받지 않을까. 호흡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16강 왜 쓰였죠? 16강은 만약에 이탈리아 만나게 되면 이탈리아랑 만나게 그래 그거 8강인가? 그건 32강이에요. 32강이네. 그렇죠. 그럼 그래도 스위스? 어디 만날지 몰라.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좋습니다. 네. 이건 판단이니까. 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필수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